선행학습이란 배우는 사람의 수준과 준비 상태는 완전히 무시하고 무조건 상위 과정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주입시키는 거, 이겁니다. 이거 분명 잘못됐죠. 하지만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다면 상위 과정을 굳이 가르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저도 어떤 학생에게 선행학습을 시킨 적이 있어요. 물론 강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때문에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30여 년 전인 1990년대 초일 겁니다. 당시 저는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1학년 어느 학급에서 수학을 가르쳤는데요. 저는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질문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한 아이의 답을 듣고 이 아이가 범상치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창가에 앉아있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다가갔죠. 너 혹시 예습한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는 천재예요, 뭐 이렇게 아주 난리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다녔으니 이 아이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떤 아이가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이 아이 정석도 다 끝냈어요. 하지만 저는 콧방구도 안 꼈죠. 그때도요, 그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입학 전에 학원에 다니면서 정석을 중학교 때 2번, 3번 반복해 풀이하는 선행학습이 성행했거든요. 뭐 그래봐야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아이들이 거의 태반이었어요. 학원비 버리고 시간 버리고 헛짓거리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현상을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정석 다 풀었다고? 어디서?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 혼자서 다 풀었는데요,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 속으로 요거 봐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업 마치고 그러면 방과 후에 나한테 찾아올래? 그리고 이제 첫 수업을 마쳤어요. 혼자서 정석을 끝냈다고 하는데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나요? 제 영상을 보셨다면요. 링컨 대통령. 유클리드 원론을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읽으면서 혼자 스스로 터득했다, 그런 내용을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물론 링컨이 수학을 그렇게 공부했는지 제 자신도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실토하자면 이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저도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아무튼 그날 방과 후에 아이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잠시 얘기를 나눠봤더니 과학고등학교 입시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체력장 때문에. 지금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때는요, 과학고등학교가 그거 한 학교밖에 없었을 거예요. 입학시험 과목 중에 체력장도 있었던 시절이니까요. 아무튼 아이의 수학 실력을 점검하려고 함께 저는 아이와 함께 빈 교실로 찾아갔습니다. 아이를 칠판에 세우고 저는 학생들 의자에 앉아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아마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적분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래?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정적분의 기본 정리거든요.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구하는 건데요. 왜 그래야 하는지 증명하라는 겁니다. 사실 정적분의 기본 정리는 고등학교 수학의 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칠판에 천천히 증명을 써내려가면서 제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몇 군데 사소한 실수가 있었지만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을 또 던졌죠. 통계 단원에서 선택한 겁니다. 고등학교 수학의 마지막 분이 통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항분포가 뭔지 설명 좀 해볼래? 그리고 이항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것도 설명해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몇 개 던졌어요. 아이는 그다지 어려워하지 않고 조금 생각하더니 천천히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수학 완벽하게 알고 있구나. 그러면 내 수업에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 안 들어와도 돼. 너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마음대로 해. 이렇게 했죠. 어떠세요? 아이가 정말 수업에 안 들어왔을까요? 미국처럼 교실을 이동해서 수업 받는 것도 아니고 대학처럼 선택 과목이 있어가지고 수업을 선택해 듣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수학은 필수 과목 아니에요? 지가 가기를 어딜 가요? 하루 종일 교실에 갇혀 있어야죠. 그 학급에 제가 수업을 들어갈 때마다 아이는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저는 눈길도 안 줬어요. 그냥 모른 채 했죠.
그리고 한 2주일이 지났을까요? 아이가 저를 다시 찾아왔죠. 쭈삣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그래도요, 수학을 공부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말했죠. 고등학교 수학 다 하는데 뭘,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더니 그래도요 하면서 쭈삣쭈삣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다시 올래?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 수학 전공책 한 권을 그 다음날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마 집합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다 읽으면 다시 와 그랬죠. 3주 정도 지났을까 아이가 제게 찾아와서 이 책 다 읽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질문 없니? 그랬더니 질문 없대요. 여러 번 읽고 그랬더니 이해했어요 하더군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또 빈 교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몇 개 중요한 정리를 짚으면서 이거 설명해봐 이렇게 했더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생했다 그러고 돌려보냈죠. 또 며칠이 지나니까 또 다시 왔어요. 수학책 또 줬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미적분 책을 줬을 거예요. 사실 고등학교 미적분은 엄격하게 말하면 미적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극한 개념부터가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전혀 다르거든요. 이렇게 저는 아이에게 1학년 내내 말 그대로 대학 수학, 즉 선행학습을 시킨 겁니다. 아이가 2학년이 되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의 수업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간혹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 정도나 나눴을 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제게 찾아왔어요.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서 최민식이 했던 대사 기억하세요? 아마 그때 제가 한 말일 겁니다. 그 대사가. 시험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어. 경시대회 문제 본 적도 없고 나는 기출 문제는 구해줄게. 혼자 공부하고 혼자 시험 보러 가라. 경시대회 문제 아마 나도 풀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아이에게 문제를 구해줬죠. 아무튼 그 아이는 그해 가을 경시대회에 참가했고 보기 좋게 낙방했습니다. 입상자들 모두가 과학고 학생들이었고 일반고 학생은 없었으니까요. 그 이듬해 아이는 3학년이 되었죠. 아이가 어느 날 또 경시대에 참가하겠다고 찾아왔어요. 또 경시대에 나가겠다고? 그래 잘하고 와. 뭐 이렇게 의례적인 말만 제가 건넸을 뿐이에요. 결과는 금상을 받았어요. 일반고 학생으로는 유일하게 입상을 한 거예요.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저는 그냥 잊어버렸죠. 그리고 며칠 후에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교육부 장관상을 받으라고 하네요. 그런 상이 있는지 알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왜 제가 그런 상을 받아야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너무 뜻밖이라 제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가 왜요?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벌을 받은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상 받을 만한 일을 했다 이런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전국 수학 경시대에서 과학고가 아닌 일반고 학생으로 유일하게 금상을 받았고 그래서 지도자상을 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경시대 준비를 지도한 적 없잖아요. 제가 한 것이라고는 그냥 1학년 때 아이가 볼 책만 소개해 줬을 뿐. 그게 전부잖아요. 수상식에 참석도 안 했죠. 그랬더니 아이가 제 상을 받아와 가지고 학교에 전달을 했더군요. 아무튼 제가 선행학습을 시켜서 장관상을 받았다는 사실, 이건 사실이고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하지만요, 저는 사실 선행학습을 시킨 게 아닙니다. 그냥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계속 공부하게 한 것밖에 없어요. 심화학습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그 용어가 잘 이해되지 않아요. 심화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사교육에 있는 사람이 만든 용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베베 꼬인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해서 아이들만 골탕 먹이는 거, 이게 심화학습이에요. 원리를 이해했으면 되지 무슨 심화를 해요. 그 단계로 나가야지. 중요한 건요,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선행학습,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때가 되어야 꽃이 피잖아요. 억지로 꽃을 피게 할 수 있어요? 서로 꽃이 피었다 하더라도 금방 시들거나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요된 지식은 배움의 즐거움이나 창의적인 결과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또 F1 경주용차 참 멋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최고의 차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탈 줄도 모르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히려 사고의 위험만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지식은 마치 해독이 불가능한 암호와 같은 겁니다. 성취감보다는 오히려 좌절감, 혼란만 안겨주죠. 자존감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선행학습.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이게 보편화되었을까요? 단순히 부모의 이기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일까요? 이렇게 비난만 하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분명 잘못된 것이면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비난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부법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 때문에 이런 선행학습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굿데이.